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을, 피디님 사인을 못 봤어.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딴짓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새로운, 얼굴 다크호스, 감사합니다. 최고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저는 먼저 게스트부터 한번. 네. 저는 올가국어 세종 고등부 강사 손민경입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좀 달라졌지?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야, 천의 목소리 갖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요즘 가장 막 핫하게 올라오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야구로 본다면 네. 하나에서의 그 몬스터 유현진, 그러니까 세종에는 이봄이라는 그 몬스터가 있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그 하나에 지금 떠오르는 새끼 몬스터가 황준서 투수가 있잖아요. 야구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피디님 앞에서 지금 야구 얘기한 거야 지금? 아시죠, 황준서? 피디님 좀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지금 피디님 앞에서 지금 야구 얘기를 했단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의 그 세종에서 지금 핫하신. 저는 그 바람의 손자 좋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너무 잘해. 예. 저는 뭐 그 축구맨이니까 야구 얘기하시면 잘 이해 못합니다. 네.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지금 막 텐션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국어 그 입장에서라든가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 올가국어라는 그 학원과 그 뭐 깊은 생각, 세종 이런 데, 동탄 이런 데는 학교 선생님 출신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온 것 같습니다. 올가에 잘 왔습니다. 뭔가 그러면은 네. 이제 그 학교에 계셨을 때랑 이제 우리도 오늘 이제 교과 내신 오늘 네네. 그 주제가 맞아요. 교과. 네네. 교과라는 건 결국 내신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그 학교에서의 경험과 학원에서의 경험이 중복될 것 같아, 그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교사 측면에서의 내신이랑 그리고 학원 강사 측면에서의 내신은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좀 이따.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안 올라왔어. 아직. 안 해줘, 안 해줄 거야. 아직 근데 타임이 아니었어. 그럼요. 이게 뭐 네.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좀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느리세요. 네네네. 느리시니까 저희 좀 올라올 수가 청취자분들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가동된다면 이제 계속 이제 네. 한 20분 후에는 뭐 거의 꽉 차는 그런 상태가 있고. 아니 원래 저희가 더 많은데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럼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달라진 저희가 일단은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네. 그 3주간 입시 교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입시 교실 2025학년도 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한 입시 교실을 좀 진행했었고, 지난 토요일이 이제 3주차로 끝났고, 이제 뭐, 순서를 얘기한다면은 1주차 이제 교과 전형,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종합하고 논술. 3주차 지난주 토요일 날 뭘 했냐면, 이렇게 입시 교실을 꼭 3주간 들었던 학부모님들이 직접 3주차에는 우리 아이의 내신과 생기부를 보면서 그동안 1주차와 2주차에서 교육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직접 한번 6장을 써보는 수시 지원 전략을 그런 시간까지 가졌었습니다. 실전까지. 네네. 이제 컨설턴트로 키우시려고. 왜냐면 이제 또 이제 컨설팅도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컨설팅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요번 아마 여름 방학에는 저희가 지금 벌써 지금 예약이 수시 지원 전략은 예약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컨설팅. 왜냐하면 한 학생당 분석해서 정시는 사실 수능 성적으로 딱 3개의 가나다를 딱 집는데, 수시는 지금 학생의 내신 성적도 봐야 되죠. 생기부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수능을 얼마만큼 받아낼 것인가의 예측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 토대로 진행하면서 수시 교과로 갈 거냐, 종합을 갈 거냐, 논술을 쓸 거냐. 맞아요. 한 학생당,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본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분석을 해서 6장의 라인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거의 다,
예약을 해서 다 6장의 라인업을 짜고, 왜냐하면 일정을 잠깐 보더라도 지금 6월 4일이 이제 평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9월 4일에 또 평가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네. 근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그러니까 9월 4일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네요. 바로죠, 바로. 그러니까 9월 보고 나서 수시 원서를 쓴다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늘어져 있는데 이게 그때 이제 막 부랴부랴 잡으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에 보통 수시 6장의 라인업은 다 짜야 된다. 자, 오늘의 시간은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뭐 어떻게 보면 1, 2학년 학부모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내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또 우리 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현재는 또 학원 저희 올가국어학원에서 잘 이따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민경 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 대해서 2025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팩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교과 전형, 그렇게 한번 좀 오늘 시간을 좀 자꾸 이 수업이 입에 배어 있어요. 입시 교실을 하다 보니까. 수업.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뭐 대치동 쪽에서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입시 교실의 대한민국 1등 입시 교실, 입시 컨설턴트 양성소, 레옹. 대단하시죠. 네, 킬러 레옹. 네, 그렇죠. 네, 이름 잘 지었어요 보면. 네. 어떤 분들은 또 비슷한 유사한 또 이름을 또 이게 이 세계가 카피가 많아 또 보니까 그래서 내 이제 입시 킬러 이렇게 레옹을 하니까 또 입시 뭐뭐 해갖고 이렇게 또 유사하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름은 정말 잘 지은 게 뭐냐면 입시 킬러는 뭔가 성공을 향해서 딱 찝어주는 맛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따라한 이름 중에서 제일 장명이 잘못된 게 입시 천재야. 왜요? 천재? 왜? 천재는 원래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비현실적이다. 그렇지. 안 맞아. 천재가 현실에서 맞는 저 봤어? 못 봤죠. 그렇지. 불우한 천재, 뜻을 이루지 못한 천재, 패배문다 천재는 안 돼. 다 가슴 아파. 다 가슴 아파. 안 돼. 그래서 이쪽 장면 세계에서는 어쨌든 입시 킬러. 너무 잘 지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입시 킬러와 함께하는 레옹 입시 킬러와 함께하는 입시 교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치 쪽에서도 5월이나 6월 정도에 기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지금 또 하트 누르셨어요. 감사합니다. 하트 누르셨습니다. 자, 지금 댓글이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도 쭉쭉쭉 올려주시면서 저희 응원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댓글 참여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즐겁게 같이 한번 오늘도 노는 시간을 갖다가 같이 놀다 보면 좋아진다니까요. 맞아요. 네, 놀다 보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입시를 너무 좋은데 맨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음에도 또 불러줬어요. 네네. 또 오세요. 올가국어 최종 성민경입니다. 네네. 수업이 두분 왜 이렇게 잘 맞아요? 다시 생각해봐. 수업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정말 제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자는 애들 없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고등부 국어에 대한 막 진짜 수업 유쾌한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애들이 조는 애들이 없어. 일단 잘 수업. 수가 없지. 그럼요. 인간의 내면, 이게 복잡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어떤 복잡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인간이라는 것을 탐색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잖아요. 그쵸.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하게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적 학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실존주의가 인간의 본성이 어딨어? 라고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성, 뭐 도구적인 인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 중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유의적 존재죠. 인간은 노는 걸 좋아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레옹 씨는 잘못 태어났다고. 왜일까요? 천년 엄청 잘 노는 거 잘. 아, 유의적 인간이야. 유의적인 주변 사람들 즐겁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막 아파서 목이 안 나오는데 방송을 하러 오잖아. 어. 왜? 유의적 인간이라 그래. 아. 근데 유의적 강사. 학생들과 수학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 그니까요. 저 못 이겨, 못 아유, 이겨. 학교에 있을 수가 없었지. 큰물 네. 왔습니다. 학교에 네. 있기는 좀 어려웠을 것 네. 같아요. 예. 댓글 쫙쭉쭉 올려주시는데 좀 한 네네네. 번씩 좀 읽어주십시오. 예. 아, 네. 아니, 다 인사- 중간고사가 다 제- 인사시죠? 예. 아. 중간고사 기간 중인데도 지금 예, 네네. 많은 많이 분들이 고민되실 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하고 오늘 연결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민경 쌤이 한번 얘기를 해야 예, 제가 한번 지금 그러면은 네네. 중간고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잖아요. 네, 맞아요. 이 교과 많이 그 상담주도 해보셨잖아요. 그쵸. 결국은 교과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보지 않잖아요. 학교를 보지 않고 0.1이라도 높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이게 매력적이죠. 네, 두 번째, 좋은 학교 대신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것만 감당할 수 있으면 1점이라도 0.1점이 높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내신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정말 유리하잖아요. 근데 현재 고1부터 고2, 고3까지는 9등급 체제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 내실 때 네, 맞아요. 1등급부터 9등급을 쫙 나누잖아요. 네. 수학은 네. 이 문제를 못 풀면 몇 등급, 이 문제를 못 풀면 몇 등급, 이 문제를 못 풀면 몇 등급. 이게 클리어해지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그 민경 쌤 모신 이유가 뭐냐면 네. 국어 사실 이건 명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저는 시험 어떻게 내요?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시험 어떻게 나와? 아, 이거 오늘 이거 비밀인데? 항상 몇 명이야? 몇 명지? 이 좋은 몇 정보는 명인지 정보는 이거 아유, 잘 네. 들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 한번 오픈해 주세요. 어떻게 나눠요, 이거를? 일단 사실 저는 학교 교사 측면이랑 학원 강사 측면에서는 조금 내신 대비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어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내신 대비 해주시나요? 근데 저는 안 했거든요. 학교 내신 대비가 어딨어, 학교 교사가. 이게 팩트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이들이 정말 내가 낸 문제를 다 맞히면 안 되거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야 되고, 저희가 출제를 잘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1등급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권하고 상위권하고의 구분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문항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정 수준의 평균을 꼭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가르친 부분에서 제대로 냈느냐, 그거 외에서 또 나오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물어보셨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등급을 나누느냐.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 가르쳤다. 일단 개념과 관련된 프린트물, 학습지를 나눠는 주거든요. 네네네. 네, 그것은 나눠줘요. 근데 이것을 학교 교과서 지문의 100%를 전부 다 분석은 안 해줘요. 100이면 100 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70 정도는 분석을 하고 30%는 너희의 몫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 30%도 학교 선생님의 관점으로 지문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과서 지문은 100이면 100을 다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듯이 언급했었던 그러한 외부 지문도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사교육에 들어왔어요. 일단 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창과 방패 중에 뭘까요? 학교 창. 교사. 학교 교사. 창. 학교 교사가 창일까요? 아, 맞아요. 당연하죠. 미안해. 큰일 잘못했어요. 큰일 잘못했어. 근데 학교 교사 입장에서는요, 방패예요. 내 문제를 다 맞히면 안 돼요. 1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하지만요, 학원 강사로서는요, 창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서 이 학교별 내신 수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분석해서 학교 선생님의 관점, 그리고 용어 사용, 용어 선택 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서 아이들한테 떠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무조건 학원 다녀야 되나요?
근데 저는요,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도 일단 알려드릴게요. 오늘 들어오신 이유가 어떻게 우리 아이가 그러면 국어 성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내신 성적 어떻게 받을 수 있냐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선생님이 주는 개념 프린트물을요, 여기 지문에다가 한번 다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학교 선생님 관점으로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되는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공부하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혼자서 공부하는 5시간을 할까? 아니면 학원에서 출제 방향성, 포인트 다 잡힌 다음에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의 관점을 이해시켜서 도움을 받아서 2시간을 공부할까? 이거의 차이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본 결과, 국어가 내신 대비를 조력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등급, 5등급 친구들요, 국어 절대 포기 하지 않습니다. 네, 국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것은 1, 2등급 학생들과의 공부 방법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며,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니까 수학? 영어? 이런 거만 공부를 1등급이 나오면 안 되고 국어도 1등급이 나와줘야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이거는 그 본인 갖고 계신 열정이 엄청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보람님.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그 민경쌤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은, 교과 전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입시 능력도 발전하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 요강 정도는 이제 스스로가 찾아가세요, 이제. 그러니까는 교과의 메인은 뭐냐? 수능 최저다.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게임이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 뭘까요? 우리 애가 내신을 어떻게 하면 1점을 더 받을까요? 맞아요. 이거거든. 고민 많이 하시죠. 네. 자, 그럴 때 사실은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과목들이 힘들지만 맞아요. 아마 손꼽히게 내신 따기 어려운 과목을 꼽으라면 모든 학생들이 아마 하나, 둘, 세 개의 이렇게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일 거예요. 맞아요. 어떤 애는 이걸 1번으로 꼽을 수 있고, 어떤 애는 2번으로 꼽을 수 있고, 어떤 애는 3번으로 꼽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평균을 따지면은 결국은 수학 국어예요. 내신은 결국 수학 국어의 게임인데, 그렇습니다. 이 국어의 경우에는 수학이라는 건 좀 달리, 좀 이렇게 출제자의 어떤 시각에서 맞아요. 좀 볼 수 있는 경험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사실 그 민경쌤이 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추가해서 오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1등급을 만드는데 고민이 많으시대요. 그렇죠. 출제할 때 4% 어떻게 이걸 맞출까? 그렇죠. 4%를 맞춰야 돼. 4%를 안 맞추면요, 다 2등급으로 다 넘어가니까 이건 진짜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만들기 위한 게 출제자가 잘 출제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의 현실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9등급이 없다예요. 맞아. 어차피 애들은 9등급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8등급도 자연스럽게 나와. 그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1등급 만들기.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그 경계 라인의 문제를 뭘로 할 거냐. 결국 이게 모든 내신을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네네. 이 선생님들의 고민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선생님들의 고민은 4%를 어떻게 출제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은 난이도 높은 문제 하나 내면 돼. 맞아요. 근데 국어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외부 지문을 내는데도 또 아까 또 현실적 고민을 하신 게 뭐냐면은
외부 지문을 내는데 갑자기 한눈에서 갑툭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급을 꼭 해줘야 돼요. 네.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쫙 리스트 목록해서 거기서 나오는 외부 지문을 예측해서 그것을 정확히 또 분석을 해야 분석해서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또 선생님께서는 또 나름 수업 시간에 자기 개념을 설명을 한 거죠. 네, 개념을 프린트물 속에. 설명을 하고 지문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것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안 하는 데에서 아이들이 갈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상 조금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 연구를 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네. 좀 낫겠구나. 그렇다. 이건 이제 학원에 나와 보시니까 이제 사실 제가 학교 교사일 때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 이걸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알려줬는데 너 이거 틀려. 너 이거 틀려. 이러면서 문제를 냈는데 네, 틀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당연히 틀리겠지라고 하고 되게 고난도 문제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맞췄냐? 라고 물어보니까 국어학원 다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예측을 한 거죠. 네, 제 거를 간파가 당해버렸어요. 이거 나는 이거 못 맞히겠지 하면서 그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외부의 학원 강사 네, 이거를 뭐 맞췄어.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 나빴죠. 어. 나는 이거 애들 다 틀리라고 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틀렸고 했지만 그래도 극상위권 아이들은 다 맞히더라고요. 네. 도움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가 된다. 그런 건 주요 포인트가 된다. 댓글이 조금 더 다시 또 올라오고 계신 것 네네네. 같아요. 저희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읽어주십시오. 어미편? 어미현 씨 제가 안녕하세요. 고1 아이 국어 3모에서 외부 질문 관련해서 출제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확장해서 공부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려요. 제가 고견까지는 아니라도 조언 좀 드려보면 외부 지문을 3모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제 풀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이런 방향성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언급 그 선지 내에서 있는 것 외에 새로운 문학이라면 문학 개념어를 새로 갖고 와가지고 본인이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아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강조하시면서 문학 개념어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학교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개념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학교 교과서 지문하고 산모 지문하고 연계를 해서 가르쳐요. 예를 들면 어떤 교과서에서 청각적 신상과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산모 지문에서도 청각적 신상이 도드라지는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거 공통점이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거에서 그치면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면요. 못 풉니다. 네. 아주 그냥 단호하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 댓글 계속 쭉쭉쭉 달아주시고요. 예. 잘 모를 경우에는 해설지를 보고 연습해도 되냐고 하시고 해설지의 분석 방법을 따라 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일단 문제만 보고서는 도저히 거기에서 그 선에서는 못하니까 해설지를 보고 근데 해설지를 뛰어넘으셔야죠. 네. 해설지에 있는 것만 보면 그것은 3, 4에서 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1, 2등급 아이들로 가는 경우를 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개념어를 또 적용을 다른 것들로도 적용을 해보는 연습까지 하더라고요. 해설지에서 거치면 안 돼요. 해설지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서 이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민경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죠. 결국은 내신은 선생님들과의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일단 집중하세요. 네, 맞아요. 네. 학교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정지용의 향수라는 것을 지금 세종의 3개 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맥락적인 것은 다 똑같지만 분명 하나씩은 다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는 촉각적 신상으로 보고 어디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 해석이 맞을까요?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학교 선생님이 맞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면 문학에서 관점은 되게 다양해요. 그냥 책으로서 문학을 다가가면요. A, B, C, D, E, F 다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에서 정답은 보기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면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지만 내신 국어에서는 좀 달라요. 누구의 관점? 학교 선생님의 관점으로 봐주셔야지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점수를 받아들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옥에서 하트 좀 눌러주세요. 내가 눌러야지. 내가 눌러야지. 자, 내가 누릅니다. 아유, 내가 눌러야지. 이거 내가 눌러줘야지. 이거. 아니, 예. 이거 내가 누를 거야, 내가 이거. 내가 누를 네네네. 거야. 내가 이렇게 마구마구 너가 이렇게 하트를 제가 마구마구. 감사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이제 교육진담이 이제 초창기 때 우리가 입시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교과다.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네. 교과가 뭐지? 맞아요. 요즘에 처음에 거의 뭐 저 혼자 막 네, 막 5, 6년 전만 하면은 뭐 교과 여기에 이 학교는 어디 뭐 몇 점, 이 학교 몇 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학부모님 다 그죠, 알아. 아세요. 다 우리 애가 아시죠. 그 점수가 안 나와. 아, 아유, 알아. 아유, 우리 애가 모의고사가 안 나와. 이러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이제 학생부 교과를 이야기할 땐 두 가지 포인트예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내신 어떻게든 시험에 임박해서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맞아요. 전략적으로 예. 가셔야죠.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를 어떻게 돌파할까? 맞아요. 최대치와 최소치를 어떻게 정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능에서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는 좀 그렇고, 오늘 지금 4월이니까,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첫 중간고사,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첫 중간고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상 거의 결정이 난 수학이 아닌 국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어는 집중적 형태의 내신 대비를 통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조금의 더 점수를 받기 위한 저희 어떠한 노력 속에서 민경쌤을 모신 겁니다. 다행히 또 우리 민경쌤이 확실하게 내 학교에 있어 봤는데 내가 낼 때 이렇게 냈어.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1등급이 안 나와. 오늘 엄청난 팁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9등급이 없어요. 9등급과 8등급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식적으로. 그렇죠.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과연 1등급과 2등급의 경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어느 문제로 잡을 거냐.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 포인트 잡아주고 맞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은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9등급 내신 체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A, B, C, D로 바뀌게 됐을 때랑 9등급은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아이 중에서 제가 담임했던 아이 중에서 반에서 2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입학 성적 다 A예요. 국어가 이때까지 중학교 성적 보니까 전부 다 A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보고 나서 그 학생의 등급이 3등급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1 학부모님들 잘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A를 계속 받아왔다라고 해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국어 내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아야지만 아이가 좀 더 점수를 잘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학교 때랑은요 달라요. 중학교 때는 좀 더 아이들이 9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처럼 90점 넘기는 게 아니라 1등급이 되면 되거든요. 1등급은 갈려야 되니까 상대평가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출제자들의 마음속에는 1등급이 있다. 네. 결국은 그 1등급의 그분의 마인드가 결국은 전체적인 내신의 흐름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슬프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은 항상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교육 분야에서는. 네, 그냥 있는 것을 갖고 우리가 그대로 직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걸 언급했을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이 나오는 거고 또
학원 강사는 이제 학생이 그걸 갖다 정보를 네. 줘야 되는 거죠, 학원 강사.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부러 얘들아 이 부분에서 이거는 옳은 선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과 틀린 선지로는 예시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틀린 선지로는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체 바꾸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오경이 아닌 뭐 최척으로 바꿔서 나온다면 헷갈리지 마.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조금 더 위에 있어서 위의 관점에서 좀 더 깊숙하게 확장해서 봐줘야 되는 것이 국어 내신에서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있는 거 그대로 사실적 독해에서 하난다면 조금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뭐 국어 얘기는 요 정도 네네네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또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앉아 계셔서 좀 네.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뭐 국어 방송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게 지금 내신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실적 도움이 되려면 변화가 가능한 과목이어야 되거든요. 가장 크게 변화의 효과성이 있는 과목이 저희가 판단했을 땐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보잖아요. 맞아요. 밤새워서 공부해가지고서는 좀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수 있고 점수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국어니까. 그래서 국어 위주로 진행을 아마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오늘 민혁쌤 아주 오늘 엄청난 팁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어떠한 이 시청자분들이 이거 녹이는 거는 시청자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아요. 우리 셋은 알겠지. 우리 셋은 알지만 사실 이것은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아마 처음 공개되고 오픈되는 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내용. 저희가 교육진담이 오늘 밝혀드렸잖아요. 결국 뭐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다. 1등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1등급을 만들어내는데 주요한 포인트를 둔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이어서 교과 전형 일반에 그렇죠.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내신을 가지고 그렇죠. 고3이 돼서 예. 이제 수시를 써야 되는데 이제 수시를 쓰려면 이제 교과로 쓸 거냐, 종합으로 쓸 거냐, 논술로 쓸 것이냐. 근데 보통 이제 내신이 1점대에 형성돼 있으면 대부분은 다 교과 형태로, 교과 전형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이 1등급에서도 그 극상이냐, 아니면 중간이냐에 따라서 의대냐, 치대냐, 하이대냐, 수의대냐, 약대냐, 그 다음에 스카이 공대냐, 다른 부분들이 또 구분이 되는 거고요. 아까 민우님이 초반에 이 방송 시작할 때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다. 근데 이제는 이게 모든 게 대학들이 많이 오픈돼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심지어는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몇 등급인데 합격 가능해? 근데 요즘은 다 오픈 좋은 세상이 좋아져갖고. 엑셀로 다. 그려져. 70컷까지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등급컷이면 여기 합격이 한 학생에 이제 70컷이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서 거의 수치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거. 자,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냐, 수도권에 있냐, 아니면 비수도권에 있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그런 마인드 차이도 굉장히 틀려요.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교과 종합 논술 중에서 교과로 뽑는 인원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 쪽이나 서울로 봤을 때는 종합보다도 더 적은 게 교과예요. 그러니까 서울 주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의 인원보다는 종합 전형의 인원을 더 많이 뽑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교과를 우리 아이가 교과로 선택할 것이냐 종합으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다음은 교과하고 종합하고 논술 세 개를 같이 동시에 전형을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 같은 경우도 교과, 종합, 논술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여기서 높은 경쟁률을 볼 수 있는 건 논술 전형 같은 경우 건대 같은 경우 3.36대 1의 경쟁이 나고 종합은 21.87. 그다음에 교과는 11.01대 1. 그러니까 교과가 고려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는 6.16이에요. 인하대는 6.32, 단국대 7.2.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6.1인데 논술을 보면은 114.55대 1.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무래도
교과는 지금 6대16 정도 한양대 교과를 쓰려면 네. 거기는 수능체제, 작년까지 수능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 1등급대 아이들, 결국 4%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가장 9등급 중에서 가장 많은 등급의 학생이 인원을 확보하는 게 4, 5등급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학생들이 4, 5등급을 받았을 때 사실상 교과와 종합은 쓰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수시는 6장은 써야 되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카드를 활용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논술 경쟁률이 이렇게. 전형이 예. 한양대에서 예. 가장 높았다. 네네네네. 아니,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강대도 그렇고 모든 맞아요. 대학들이 엄청 논술 높네요. 전형이 굉장히 경쟁률이. 그만큼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다. 아, 교과는 전형, 이- 교과 전형은 네, 경쟁률이 낮고. 낮다.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평균 경쟁률인데 이게 모집단위, 즉 학과별로 또 대학의 학과별로 들어가면은 네. 보통 뭐 인하대가 지금 평균이 6.32대 1이 나왔으면 네. 학과별로 가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부터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고를 수 있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공적합이 중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내신 등급만 보는 거죠.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고려대도 교과가 80에 서류 20,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도 교과 70에 서류 30, 동국대도 교과 70에 서류 30. 요렇게 이제 서류를 좀 추가시키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대학들은 특히 건국대나 동국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건국대, 네. 동국대는 고려대가,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는 80에 20이라도 수능 최저 3개 합치라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네. 건국대나 동국대는 서류가 30이 들어가면서도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신은 그래도 살짝 낮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내가 생계부가 좀 잘 돼 있고, 전공적을 잘 맞춰놨어. 서류에 30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 근데 수능은 좀 안 나와. 수능은 좀 안 나와. 네, 그런 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비수도권 학생들. 비수도권 학생들이 건국대, 동국대에 조금 그런 근데 게 좋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눈치를 보는, 눈치 지원할 때, 어. 학과를 선택할 때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민호님 제가 항상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롤러코스터하는 게 기본 룰이다. 근데 심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또 학과가 있어요. 어떤 학과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인기학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눈치를 보는 학과. 예를 들어서 건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22학년도가 18대 1 나왔는데 네. 23이 8.83. 그럼 떨어졌죠. 네. 23이. 그럼 네네. 24가 다시 오르는 거야. 12.92로 다시 오르는 거야. 이게 눈치 싸움이네,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환경보건과학 같은 경우도 네. 22에서 18.5. 그다음에 올랐으니까 23에는 떨어지는 거야. 네. 8.5대 1로 떨어졌죠. 네. 근데 작년에 24학년도에는 갑자기 이게 23.75로 확 또 올라. 그러면 자, 어떻게 규칙상 요번에 25학년도는요. 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네. 이렇게 23대 1 정도까지 올라갈 경쟁률은 거의 드물어요. 드물다. 이게 거의 논술이지 뭐 이게 교과야. 23.75가. 그러니까 당연히 25학년도에는 네. 이걸 딱 보면 이제 너무 높아. 그래서 거기를 네. 그래서 이제 25학년은 다시 또 떨어지는. 근데 또 이 방송을 또 들으면 또 듣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 또 엄청 넣으실 수 넣을 있으니까 또 근데 예측 불가능하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서류가 30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생기부 관리 잘하고 교과 전공적합에 맞게끔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5학년도에 굉장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핫하게 달라지는 대학이 연세대죠. 연세대. 진짜요? 제가 매번 연세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연세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을 1단계, 2단계로 뽑았었는데 25학년도부터 그 1단계와 면접이 폐지된다는 얘기예요. 1단계와 면접이랑 면접이랑 뭐가 폐지돼요? 1단계에서 뭐가 있냐면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5배수를 먼저 뽑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신으로 5배수. 5배, 내신으로만 5배수를 뽑으니까 연세대 추천형, 안 그래도 추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신이 1점대에 형성되어 있는 극상에 형성되는 학생들인데 그걸 갖다가 다시 또 5배수로 먼저 추려내기 때문에 굉장히 극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겠다. 그러니까 1.5 뭐 컴퓨터 쪽으로만 본 IT 쪽으로만 봤는데 1.5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25학년부터는 그 1단계에서 먼저 내신으로 뽑는 네. 그게 폐지된 거예요. 그다음에 1단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들어가는데 네. 이때의 면접은 재신문 면접, 즉 심층 면접이었다는 거죠. 아. 근데 그 면접도 이제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작년까지는 연세대 추천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네. 올해서부터는 수능 체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아. 없던 수능 체제가. 그럼 심층 면접이 폐지된 대신에 수능 수능 체제가 체제가 생겨버렸다. 네, 네. 아. 그래서 그 수능 체제는 이제 뭐 영어가 꼭 3등급이어야 하고 일단 영어 그러면 3등급? 영어는 꼭 3등급이다. 영어는 일단 빼. 음. 나머지 이제 국어, 수학, 탐구를 가지고 두 개 영역 합오. 요 국어, 구조를 맞춰야 된다는 수학, 거죠. 탐구, 예. 합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달라진 대학이 한양대학교예요. 한양대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한 17, 18, 19년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25학년도부터 다시 수능 체제가 부활됐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죠. 그게 세계 영역 합칠이거든요. 세계 영역 네. 합칠. 근데 이게 보면은 한양대는 다이아몬드 학과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학과가 보통 1점 뭐 심지어 굉장히 높은데 작년까지 보면 1.04 내신이 네. 그러니까 의대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의대도 아닌데 높을까요? 1.04.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없고 면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1.04를 형성하는 이 내신은 전교 1등인데 네. 이건 서울에는 없는 내신 등급이에요. 어렵죠. 서울에서는. 2등급이 나올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비수도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비수도권, 비수도권 학생들은 학생들이? 수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못 써요. 의대는 의학학계는 보통 수능 체계가 높거든요. 내신으로만 봤을 때는 수능 체계가 굉장히 네. 높은데 네. 이게 지원을 의학학계로 지원을 못한 이유가 수능 체제를 못 맞추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저희 그 민우님이 말씀했듯이 교과 전형 간단하다. 내신 정량에다 수능 체제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심플하고 복잡한 거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능 체제를 이제 각 대학들마다 다양하게 다른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도 있고 아까 건국대하고 동국대처럼 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믹스해다 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또 문제 뭐냐면 이제 이게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네. 추천 전형이 다 있어요. 교과 전형이 다 있어요. 네. 둘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연세대도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대하고 다른 형태를 뽑는데 올해는 이제 같은 형태예요. 연세대 고려대가 같은 고려대도 형태다. 똑같이 이제 추천받고 수능 체제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연대와 고대의 어떤 내신 등급의 흐름, 지원하는 풀 이런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가 대부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6개를 쓴다는 건 내신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6개 중에 대부분 학생부 교과를 쓴 학생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2-3개는 합격을 해요. 교과 그렇죠. 전형. 네. 근데 우리가 대학은 2-3개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개밖에 못 다녀요. 1개밖에 못 다니 아쉽네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추가 합격이 다른 종합 논술에 비해서 추가 합격, 네. 충원율이 굉장히 많은 게 교과 전형. 추가 합격.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수능 체제 같은 경우가 또 거기에 이제 또 영향을 작용할 수 있는데 네. 작년 뭐 고려대 의대 같은 경우도 30명 모집에 30명 모집에 경쟁률이 21.6대 1이 나왔는데 네. 사실 고려대 의대는 수능 체제가 4개 합 5거든요. 너무 네. 굉장히 높은 거죠. 4개 합 5. 네, 근데 실질적인 이 경쟁률이 648명 중에서 21.6대 1에서 네. 이 4개 합오를 맞춘 학생이 7.6대 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경쟁률, 이게 고려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실제 경쟁률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국대는 수능 체제가 없지만 뭐 네. 경희대라든지 중앙대라,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도 네. 세계 합력이나 네. 수능 체제가 있죠. 네네. 이렇게 뭐 보통 10대 1 안팎으로 지금 경쟁률이 최초 경쟁이 형성되는데 네. 수능 체제를 적용시키면 네. 아마 경쟁률이 2대 1에 더 급격히 떨어지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네. 입결을 봤을 때 네. 70컷 내신이 중앙대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1.9란 말이에요. 네네. 1.9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인문 자연 합쳐서 평균 1.9인데 네네. 평균이 1.9고 사실상 실제 합격한 학생들 더 뚜껑을 열어보고 수능 네. 최저까지 더 적용시켰을 때 합격한 학생들은 네. 이거보다 내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9보다 더 내려갈 그렇죠. 수 있다. 2.5까지도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중앙대인데. 예. 오. 그러니까 중앙대는 그 수능 최저가 세 개 합칠 이게 네.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최초 경쟁률에서 수능 최저 적용시키면은 네. 이 과목이 네. 수능 최저가 2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적용시킨 데는 더더욱 심하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네. 학교를 선정하고 우리 아이가 네, 그렇죠. 제일 유리할 만한 전형에 또 그렇죠. 넣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네. 네. 다음 주는 이제 종합하고 논술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지만 사실상 이 종합 전형이 네. 준교과 전형에 가까웠다. 아까 말씀드린 건대나 동대처럼 네. 이게 서류가 30씩 들어가는 30씩. 네,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내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1, 2학년들 내신 대비에 대한 네. 부분 이게 교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까지도 연계돼서 준비를 그렇죠. 해야 된다. 맞아요. 내신 대비는 예. 교과에서 끝나면 안 되죠. 예, 학교 그렇기 가서 때문에 가야죠. 네. 내신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시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저도 있습니다. 동의하는 그래서 바입니다. 오늘 민경님이 열심히 그렇죠. 초반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 가야 되는 아, 상황이라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혹시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교과에서 왜 서류를 봐? 음. 이거 학종이랑 뭐가 달라? 네,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과에서 서류를 본다는 거는 네. 이런 거죠. 우리는 정량으로 뽑을 거야. 정량으로. 네, 그리고 역시 그러면 또 이거 대학 입학처 입장에서도 네. 교육부 감사 받을 때 이거 어떻게 뽑았어?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점수 근거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과는 정량적인 평가가 맞아요. 정량 평가가 맞다. 네, 맞는데 네네. 맞는데 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네. 얘가 우리 학교에 왔어. 우리 학교에 왔는데 얘가 안 다닐 것 같아. 응? 두 번째, 얘가 우리 학교에 왔어. 네. 왔는데 얘가 갑자기 공대 수업에 앉아 있을 것 같아. 얘가 우리 학교에 왔는데 얘는 100방이야. 얘는 100방 휴학회 내고 재수학원 가.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대학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교에 앉아있지가 않아 애들이. 그렇죠. 그럼 이 애들 때문에 다른 애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애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리스크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번외인데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고등학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요. 미국 대학은 주요 대학들은 네. 전 세계 주요 고등학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 네. 이 고등학교가 참 괜찮아. 커리큘럼도 괜찮고. 네네. 근데 우리가 이 고등학교들을 뽑았어. 네. 그랬더니 등록을 안 하고 다른 데 가네. 아이비리그를 가네. 그래 알았어. 네. 근데 다음에 또 뽑았어. 근데 얘도 또 안 오네. 다음에 또 뽑았어. 얘도 또 안 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뽑죠. 니네 고등학교는 전략적으로 맞아요. 우리 아예 학교를 안 뽑는다. 전략적으로 우리 학교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구나. 네. 그치. 너는 우리 학교 원서 놓지 마. 왜 와?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학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대학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미국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우리 학과에 올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또 재수하고 갈 앤데. 그러니까 서류 30%는 아. 이런 극단적인 아이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교과에서. 진심으로 교과 적합성이 있는 네. 전공 너무 아닌 애들을 걸러내고 아. 꼭 와야 될 애들만 뽑는 정도. 그러니까 학종의 포인트에서 이런 거죠. 학종은 이 서류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애들을 뽑고 네. 수능체제로 걸르지만 네. 교과는 그렇게까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다만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닌 애들을 너무 기야. 너무 기아를 뽑고 너무 아닌 애들을 기아를 네.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이해되셨죠? 오늘 너무 그냥 이해가 잘 됩니다. 정보 대방출. 정보 대방출. 자, 이럴 때 하트. 가져가세요. 하트 내가 누릅니다. 자, 하트 같이 누르세요. 아니 교과전형도 전에는 이제 뭐 지금 학과를 내가 이제 XX 치고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극과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요. 어떡해?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이제는 뭐 여기 근데 건국대나 동국대는 이제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민우님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자기가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뭔가 좀 서류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빡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얘는 우리 학교에 안 앉아있을 것 같아. 음. 아니면 가뜩이나 공대 강의실 없어 죽겠는데 맞아요. 수강 신청을 공대로 할 것 같아.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요. 아무리 교과여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치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거르겠다. 이런 부분이 서류를 도입한 학교들의 내밀한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들은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쪽으로 들어와서 네. 1학년 때 수강 신청을 하는데 2학기 때 네. 공대 가서 앉아있어. 너 어디 갔냐? 그러면 네. 공대 가서 앉아있어. 얘가. 어떡해.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지,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런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네. 극단은 안 되겠다. 우리도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류를 그래서 갖고 있는 서류를 학교들. 보는군요. 우리는 73 수능 체제도 안 수를 해주겠는데, 이렇게. 수능 체제도 안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네도. 의문점이 다 해결됐어요. 네. 왜 교과에서도 서류 30을 보느냐? 그런 거 같아. 뭐, 교육진담이나 와야 뭐. 여기나 와야지 들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 첫 방송이에요. 이거 잘 들어. 이거 최고입니다. 저 어디 가서 이런 아니, 거 참 저희 방송 우리 둘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즘 네, 이제 네. 젊은 분들은 카메라를 그렇지. 이렇게 보면 여기를 봐야 제가 이게 우리 왜 봐? 우리 우리 저기 봐야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세대가 접냐 아니냐는 패널들이 모셔가지고 절 보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기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지훈쌤 저기 보고 얘기해. 나 목이야. 맞아. 지훈쌤 맞아. 저거 보고 얘기해. 그럼요. 희선 원장 나보고 얘기해. 그 좋은 내용을 갖고. 감사합니다. 그 좋은 내용을. 네. 자, 오늘 그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교과 전형으로 방출할 정보는 정보. 눈치를 보는 학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공보다는 난 이 대학을 꼭 가고 싶어. 그런데 이 과에 상관없고 난 일단 이 대학의 간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있는 모집단, 즉 학과에 눈치를 보면서 가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건축하고 관련된 학과. 건축과 관련된. 건축공학, 그다음에 사회환경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식품하고 이제 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뭐 건대처럼 지금 식품 유통공학도 있지만 환경보건과학, 동물 자원과학. 네, 비인과 인기 학과. 네, 비인기 이게 이제 학과. 눈치를 보는. 눈치 싸움.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눈치 싸움 잘해야 돼. 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교과하고 종합이 이제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네. 대학들에서 네. 어느 해는 교과의 눈치를 보다가 네. 또 어느 해는 종합으로 눈치를 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 3년 주기의 어떤 그 알고리즘, 패턴과 이런 있군요. 부분들을 다 좀 연결해서 다 끄집어 내줘야 된다는 거죠. 고정 구독해라. 그렇죠. 고정 구독해라. 정답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정 그러니까. 구독해라. 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오면 내가 그걸 알려준다. 공력이 얼마나 구독과 많은데. 좋아요도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 분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부탁드립니다. 빨리빨리 해서 저희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시 지원, 2025학년도 수시 지원,
미리 올해는 미리 지금 매년 그랬지만 미리 그 예약을 받아서 여름방학에 끝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네네. 우리 그 청취자 네. 분 중에서는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분석하고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전용폰으로 올려드리면은 미리 예약을 해 주신 그 청취자분에 한해서는 제가 그 수시 2025학년도 수시 지원 너무 저희가 좋다, 너무 저희가 좋다. 정시에도 저희가 해드렸는데 요번에 근데 수시는 비용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부작용이라는 게 아유, 항상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민우님이 얘기하는 거. 자, 말씀해 주십시오. 무료로 하면은 딴 데 또 가. 내가 해줬는데 돈을 안 받으니까 딴 데 또 가서 또 받아. 그래서 네. 어쩔 수 네, 없이 그러니까 더 불가피하다. 낮춰버려.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이 안 맞아요. 그렇군요. 입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요청을 했어요. 비싸게 안 받고 다른 데보다 진짜. 낮추면 되지 않냐. 그쵸. 정말 그 대신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어머님들 말씀은 이쪽은 돈이 안 들었으니까 한번 하고 딴 데도 한번 또 들어보고 이렇게 돈 내고 또 일일비 들어보고 될 수 있는 그러다 것을 보면은 흔들려요. 막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는 명확하게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어. 근데 본인들도 모르세요. 그렇죠. 본인들도 그 대학에 극과를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우리가 그 얘기를 해. 근데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선생님 말씀대로 넣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극과 넣지 말라고 그랬어. 높다고. 다른 거 넣으라고. 혹은 수시 납치. 예, 혹은 가슴 아프지. 혹은 우리는 극과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나오니까. 라고 얘기했고, 맞춤 얘기를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보험으로 드시라고 했는데 넣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 그 선생님은 내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다른 데랑 같이 진행을 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라, 책임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미얀마 학교에 지붕을 올린다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붕 많이 기부를 해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관련된 형태의, 올해는 좀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유럽 한인 총연합회와의 그 캠프, 여름방학 캠프, 통일 캠프? 통일 캠프,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아마 이제 추후,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봉사라든가 사회적 형태의 참여 활동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같이 말씀드리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백백이 올라. 백백백이 올라. 텐션 높게, 텐션 높게 아주 그냥, 확.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또 오세요. 와주세요 되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비밀을 알려드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예. 불러주신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지금 하트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올라온다고 하니까. 네. 자, 항상 유쾌한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교육진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합과 논술. 종합과 논술. 그리고 막간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려했었던 의대 입학 정원에 관련된 혼란이 제 예측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호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찬이십니다. 이 세상의 에너지아이죠. 어디서? 세종? 빨리 마지막에. 세종 세롬동에 있는 올가국어 고등부 강사 손민경입니다.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한번 쭉쭉쭉 그냥 네이밍만 한번 읽어주시죠. 네이밍만. 아이디만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쭉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K 픽처님이죠. 네. 쭉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텐션 장난 없네요. 제 텐션 다음에도 보러 와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댓글 하트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